안녕하세요, 드라마 토크입니다. 이번 협상의 기술 9화 예고편 분석 영상을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좀 많이 감동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좋은 작품을 진정성 있게 전하는 드라마 토크가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지금 팬들 사이에서 제일 핫한 미스터리 최진수 인턴과 사무엘 펀드 태호 이사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정보는 아직까지는 확 풀린 것이 없다 보니 부득이 뇌피셜을 크게 돌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영상은 함께 추리를 해보면서 그저 즐겁게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갑시다. 먼저 사무엘 펀드 태호 이사부터 파헤쳐 볼게요. 지금 팬들 사이에서 제일 유력한 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송재식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송재식 회장의 아픈 손가락인 사위라는 것이죠. 우선 태호 이사가 송재식 회장과 어떤 모양으로든 관계가 있다는 것은 협상의 기술 7화에서 송재식 회장 집 액자에 태호 이사와 송지호 대표 그리고 송재식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저는 이 태호 이사를 송재식 회장과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아픈 손가락과 같은 사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송재식 회장이 딸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태호 이사가 송재식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설정보다는 저는 오히려 송지호 대표를 사랑했던 남자이자 송지호 대표가 사랑했던 남자가 바로 태호 이사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딸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송재식 회장은 자기가 산인그룹을 운영하느라 바쁜 상황이 있었고, 또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상황이라 딸 송지호를 챙겨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마침 송지호를 사랑하는 젊고 유망한 태호 이사를 보면서 그를 신뢰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에 걸려있는 사진은 아마 두 사람이 결혼한 이후에 함께 찍은 사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세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태호 이사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혹은 외국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건설하기를 원했고요. 송지호는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도 국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태호 이사와 송지호 대표 사이에 미래에 대한 갈등이 생기자 송재식 회장은 자유분방한 송지호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설득하여 태호 이사를 따라서 외국에 가라고 보냈던 것으로 보는 것인데요. 사실상 송지호가 원해서 밖에 나갔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간 두 사람은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태호 이사는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고, 송지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자신과 대화할 상대도 함께 식사할 상대도 없이 주인을 기다리는 애완견 마냥 마음의 병을 쌓아가던 중 결국 쓰러진 송지호는 암을 얻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송재식 회장이 태호 이사에게 심한 막말을 퍼부으면서 책임을 물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다지 성격이 썩 좋지 않았던 태호도 송재식 회장에게 지지 않았고 기분 나쁘게 맞받아치면서 결국 태호와 지호 두 사람의 관계는 물론 송재식 회장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후 태호는 사무엘 펀드로 갔고, 송지호는 암수술을 받으러 왔다가 재발을 하게 되면서 결국 마지막이라 여기고 제주 다도 리조트에 돌아온 것이죠. 만약 제 뇌피셜대로 생각한다면 태호 이사 입장에서는 전 장인이었던 송재식 회장에게 어떠한 모양으로든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태호라는 이름도 진짜 이름이 아닌 가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송재식 회장도 그의 존재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태호가 사무엘 펀드를 선택한 이유도 산인그룹이 사무엘 펀드의 돈을 빌렸고 잘만 하면 산인그룹을 먹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루트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졌는데요. 즉 송재식 회장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이번 8화에서 하태수가 550억을 빌리려고 할 때 이자율 15%를 부르더니 너무 세다고 하니까 주식 2배를 담보로 요구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그냥 사무엘 펀드라서 그렇게 진행했다기보다는 송재식 회장에 대한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는 태호 이사가 어떻게든 송재식 회장의 힘을 뺄 수 있는 방법으로 그의 주식을 더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윤준호 입장에선 어떠한 모양으로든 사무엘 펀드와 마주치게 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만나게 될 태호 이사는 단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송지호와의 관계까지 얽힌 새로운 변수가 될 인물로 보입니다. 어쩌면 송지호가 친구라며 간만에 만난 광민정에게 사무엘 펀드 태호의 정체를 털어놓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제 느낀 점인데요. 약간 태호 이사가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느낌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체를 좀 숨기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최진수 인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최진수 인턴에 대해서 여러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신데, 일단 최진수 인턴이 여러 가지로 실수를 많이 해서 좀 비호감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최진수가 전보제약 회장 아들 아니냐라는 설도 받고요. 또 어떤 분은 송재식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 아니냐, 또는 최진수가 나중에 나오게 될 산인그룹의 경쟁업체 아들이 아니냐 등 정말 여러 가지 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참 여러모로 미스터리가 많은 인물인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본 최진수라는 캐릭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순수하다 였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등장인물 소개로 표현하자면 요즘 애들 90년대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진수 인턴은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복수하기 위해서 윤준호와 M&A 팀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뭐 산인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실수를 한 것이 아니냐, 아무리 사과를 했다지만 그래도 너무 막 가는 그런 빌런 아니냐, 막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요, 저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20대 막내, 그냥 인턴 그 자체의 최진수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눈여겨봤던 포인트는요, 그가 순수하니까 원칙을 지키려고 애쓰고, 순수하니까 눈치보단 감정대로 행동하고, 순수하니까 일본에서 언제 다시 한국 가냐고 해서 가는 날 말해주고, 순수하니까 차차 게임즈 인수 과정에서도 제니에게 이 모든 상황을 오픈했고, 순수하니까 자신의 입사 때 도움을 줬던 소심한 빌런 이명석 인사총무팀 대리에게도 M&A 팀 사정을 그냥 다 얘기했다고 보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9화 예고편에서는 대표님이 잘했기 때문에 잘리는 거면 불공평하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걸 봐도 정말 이 최진수 인턴은 그 어떤 악이나 복수심이 아니라 그냥 진짜 90년대생, 그냥 진짜 인턴 같은 패기를 모인 그냥 그런 사원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정말 좋은 표현으로 순수하다라고 썼는데요, 뭐 생각하시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계약서를 놓고 싸우는 M&A 전쟁터에서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참 순수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천성이 착해서 거짓말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다가 아직 어리고 할 말은 하는 90년대생의 원칙을 지키며 탈권위주의자이니까 그 살벌하게 임원회의 진행 중이던 그 장소에서 누가 봐도 망할 수밖에 없는 왕따 당하기 딱 좋은 M&A 팀을 지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순수하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진수 인턴은 산인그룹이나 윤준호를 무너뜨리기 위한 빌런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전보제약의 회장 아들도 당연히 아니라고 보는데요. 만약 진짜 전보제약의 회장 아들이었다면 윤준호를 저렇게 쳐다보면서 그를 보고 따르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일단 캐릭터 자체가 이 상황과는 저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윤준호 형 사건으로 전보제약도 완전히 망한 곳이라 캐릭터 설정상 저는 최진수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제 생각은 어떠하냐면요, 분명 최진수 인턴은 다른 대기업 회장의 아들일 것으로 봅니다. 최진수 인턴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이고요, 재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진수는 분명 다른 기업의 회장 아들로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요, 그런 사람이 왜 산인의 인턴을 하고 있느냐 생각해보자면요, 저는 최진수 인턴의 아버지가 아들 최진수에게 회사를 물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진수는 분명 공부도 잘하고 능력 있는 90년생인 만큼 영어, 중국어, 불어 등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고, 각종 자격증과 입상 경력까지 갖춘 그야말로 최고의 인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최진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기도 하지만 진수가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다고 판단하여 그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진수가 경영 경험이 없고 위기 대처 능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죠. 그러면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차츰차츰 배워나가면 좋겠지만, 만약 최진수가 아버지 회사에서 인턴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뭔가 제대로 배울 수도 없고 또 낙하산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원칙주의자인 최진수 입장에서는 그러한 모습도 스스로 보기에 좋지 않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진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대기업 산인그룹을 선택했고, 그 중에서도 이 산인그룹의 전설적인 M&A 전문가 윤준호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니 그에게서 뭐라도 하나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모두가 거절하고 모두가 마다했던 윤준호의 M&A 팀을 그가 선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진수는 순수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M 곧 산인그룹이 해결해야 하는 11조 조달 프로젝트는 불가능하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불가능한 미션을 그때마다 해내는 윤준호라면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볼 테고, 어차피 인턴인 최진수 입장에서는 이보다
이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고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고 판단하여 산인 M&A에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협상의 기술 마지막 해나 혹 마지막 회 이전에 윤준호는 마침내 임원이 되고 최진수는 인턴 계약이 끝난 후에 아버지 회사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후계자 수업을 받다가 마침내 임원이 된 윤준호와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엄청난 뇌피셜을 돌려봤습니다. 이때 최진수는 윤준호 밑에 있던 인턴 최진수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 맞은편에서 서로가 이길 수 있는 윈윈 협상을 함께 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실 최진수는 그동안 윤준호 옆에서 그가 어떻게 협상을 해왔는지 다 봐왔기 때문에 윤준호 입장에서는 최진수가 쉬운 존재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밑에서 열심히 배웠던 최진수가 윤준호와 닮은 모습으로 협상의 기술을 선보이지 않을까 하는 결말까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요, 태호는 하태수 전무를 이용하여 윤준호와 송재식 회장을 제거하기 위한 최종 빌런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진수는 윤준호의 제자로서 윤준호와 같은 M&A 전문가로 성장하는 발판이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산인을 나가서 산인과 윤준호와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최진수 인턴과 태호 이사의 정체 내피셜 어떠셨나요? 태호가 송재식 회장의 이전 사위로서 자신에게 딸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송재식에게 복수심을 품고 어떻게든 산인그룹과 송재식 회장을 무너뜨리려는 최종 빌런이라는 것. 최진수는 다른 대기업의 후계자로서 지금은 산인에서 윤준호에게 배우기 위해 인턴으로 있는 것이지만 이후에는 결국 협상의 테이블에서 같은 자리가 아니라 반대쪽에서 윤준호와 맞서게 될 것이라는 뇌피셜. 과연 저의 이 허무맹랑한 뇌피셜이 맞는지 앞으로 나오게 될 협상의 기술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 같이 확인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